언론인 여러분,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내란 선동 세력의 대한민국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헌법 파괴 책동이고 제2의 내란 선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법치농단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에 이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섬뜩한 언어 폭력도 난무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신상털기와 모욕주기, 헌법재판관 집 앞에까지 찾아가 가짜뉴스, 욕설, 조롱,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싹 다 잡아들여야 합니다. 불법 폭력 행위자들은 체포 명단을 작성해 싹 다 잡아들이기 바랍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 내란이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법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 자체가 제2의 내란 행위입니다. 내란 선동, 폭동 유발자들은 내란죄에 준하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내란 옹호 세력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고, 법원도 못 믿고, 헌법재판소도 못 믿겠다면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믿겠다는 것입니까? 망상에 빠져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거짓과 허상을 쫓는 내란 옹호 세력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퇴치해야 할 내란 공동체입니다. 국민의 짐이 되어버린 국민의힘은 내란의 힘입니까? 착시 현상에 빠진 내란의 힘은 결국 사멸할 것입니다. 내란 옹호, 내란 선동 세력은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날씨 바람도 심한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제9회 변론 기일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이제 77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시대착오적인 장기 집권의 망상을 품고 이른바 셀프 쿠데타 형식의 내란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 그에 마땅한 헌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탄핵 심판 사건입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내란 행위, 그 사실관계와 성격은 당초부터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절차적인 권리들을 피청구인에게도 보장해 주고자 지금 매우 신중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일이 흐르는 사이에 최근에 이르러 정말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이 탄핵 심판 사건이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주거지 자택을 찾아서 몰려가서 모욕적인 비난, 사퇴 압박, 그리고 물리적 가해 협박 등 범죄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키워왔던 민주 헌정 질서의 근간을 허물어뜨려서 하루아침에 만신창이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반지성적 만행은 도대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런데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소동이 단지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의 우발적 그리고 일회적 소동이 아니라 피청구인 주변의 인사들이 내란 범죄자를 엄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또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궤변으로 대중을 오도하고 있는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피청구인이 내란 범행 후 그에 따른 수사, 재판 또는 이 사건 탄핵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청구인으로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기관이 나섰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내란 범행 후 수사나 체포 그리고 구속 이어지는 재판 절차에서는 물론이고 수감 생활의 와중에도 일반 국민, 일반 피의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여러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을 텐데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더구나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러한 주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이 사실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 감고 외면하고 오히려 그 사회적 약자들을 혐오하고 모욕하던 인사들이라는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 전도의 혼란상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위기에 처한 민주 헌정 질서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서두르는 일입니다. 그리하기 위한 가장 기묘하고 또 확실한 해법은 바로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결정으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직무에서 확정적으로 배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이 목표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자신이 주도가 되어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 중인 국회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포고령의 발동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하였습니다. 만일 국회 운영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기재부 장관에 대한 계엄 지시문건이 실행된다면 국회의 기능은 완전하게 무력화됩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서버를 확보하고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 했던 목적은 총선 이후 구성된 국회 해산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비상계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반헌법적인 기구를 통해 입법권까지 장악하여 독재정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의 원칙, 권력 분리부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 행위입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정보사령관을 역임했던 민간인 노상원은 12.3 내란의 핵심 비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취임 후 계엄 당일까지 국방부 장관 공관을 22회나 방문하고 비아폰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배후에서 사실상 지휘하는 책임자가 노상원이며 그가 직접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신문을 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 법조인, 방송인, 체육인 등 500명의 수호 대상 명단이 있고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하여 순차로 체포하고 폭파 등 여러 방식으로 제거하는 방안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더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선거제도에 관한 기재도 있다고 하니 이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수첩의 내용이 하나라도 실현되었다면 참으로 끔찍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수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